여름 되면 다들 자외선 차단부터 챙기시죠. 그런데 10년 넘게 현장에서 피부 관리를 해오면서 느낀 건 자외선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여름만 지나면 얼굴이 처지고 모공이 넓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원인은 자외선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름은 피부가 가장 빠르게 늙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히려 겨울보다 더요. 오늘은 여름철 피부를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 3가지와 그에 맞는 관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노화의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 두 번째는 냉방과 온도 변화,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를 보면 자외선보다 열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무너진 경우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 더위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속 콜라겐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지고 잔주름과 홍조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는 여름만 지나면 얼굴이 처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에요.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탄력관리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냉방입니다. 밖은 덥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차갑죠. 이 환경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피부 장벽은 계속 적응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에어컨은 공기 중 습도까지 낮춰서 피부 속 수분도 쉽게 빼앗아 갑니다. 문제는 여름에는 겉이 번들거리기 때문에 건조함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겉은 촉촉해 보여도 속은 계속 마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여름철 속건조입니다. 속건조가 계속되면 피부는 부족한 수분을 보상하기 위해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피지와 노폐물이 모공에 쌓이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인데요. 5월부터 자외선은 점점 강해지고 7, 8월에 가장 강해집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미와 색소 침착, 광노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피부 온도까지 높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열 문제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자외선 차단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 온도를 관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 냉방, 자외선 이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름철 피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철 스킨케어는 보습크림 하나로 바꾸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3가지 원인에 맞춰서 어떠한 성분을 챙기면 도움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열입니다. 열 때문에 피부가 쉽게 달아오르고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피부를 진정시키고 장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성분은 알로에, 병풀 추출물, 판테놀, 녹차 추출물 같은 진정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열로 인해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고민이라면 레티놀과 비타민C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이 두 성분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적은 횟수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위치아젤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아젤은 과다한 피지와 번들거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조절과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홍조가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흔히 세콜지라고 부르는 성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질 성분으로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해서 얼굴이 금방 달아오르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알로에 겔이나 진정용 수딩겔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가 뜨거워진 상태를 오래 방치하기보다 운동 후나 야외 활동 후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습관이 여름철 피부 관리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냉방 때문에 생기는 속건조입니다. 이때는 히알루론산과 부활초 계열 보습 성분을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성분도 역할이 조금 달라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보습 성분이고요. 부활초 계열 성분은 피부가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판테놀까지 들어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판테놀은 보습과 피부 진정을 동시에 도와주는 성분이라 여름처럼 자극이 많은 계절에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도 장벽 관리에는 빠질 수 없는 성분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무조건 수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벽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건조해지면서 트러플까지 같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병풀 추출물, 아줄렌, 나이아신 아마이드, 티트리 같은 성분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병풀 추출물과 아줄렌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라 여름철 관리에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이건 역시 선크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선크림만 바른다고 모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외선은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녹차 추출물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신 분들은 비타민 C와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여러 기능성 제품을 한꺼번에 겹쳐 바르기보다는 피부 상태를 보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자극을 줄이고 꾸준히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원인에 맞는 대표적인 성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순서로 바르고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여름철 피부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분도 중요하지만 원장으로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땀은 자연 건조시키지 말고 가볍게 제거하세요. 운동하거나 밖에서 활동하고 나서 땀을 흘린 채로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말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생각보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땀이 마르면서 수분은 증발하지만 피부 표면에는 염분과 노폐물이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아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물로 가볍게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려운 경우라면 티슈나 부드러운 타올로 톡톡 눌러 흡수하듯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문지르지 않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피부 장벽이 이미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라 작은 마찰도 홍조나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는 화장품을 더하기보다 좀 덜어내세요.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티놀, 비타민C, 미백 제품, 수면팩, 진정팩까지 좋다는 건 전부 바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름철 피부는 열, 피지, 선크림, 외부 오염물질까지 하루 종일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녁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을 한꺼번에 올리면 오히려 피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것보다 꼭 필요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피부의 열을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름마다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운동을 했거나 햇볕을 오래 받았다면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를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직접 대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거나 수딩젤처럼 진정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뜨거운 샤워를 오래 하는 습관도 여름철에는 가능한 줄여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건성 속건조 타입은 토너는 히알루론산이나 부활초처럼 수분감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제품으로 시작하세요. 세럼 단계에서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건조는 크림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럼에서 수분을 채우고 마지막에는 너무 무겁지 않은 크림이나 오일 성분으로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마무리해주세요. 지성 수부지 타입입니다. 세안은 너무 강한 세정력보다는 피부에 알맞는 클렌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를 과하게 없애려고 강하게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너와 세럼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병풀 추출물, 아줄렌, 티트리처럼 피지와 진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성분을 추천드려요. 크림은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젤 타입이나 산뜻한 제형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여름에는 유분이 많은 크림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 상태에 맞게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복합성 타입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부위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T존은 피지 관리 위주, 볼과 눈가는 보습 위주로 접근하세요. 세럼은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무난한 성분으로 통일하고 크림만 부위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여러 기능성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해보세요. 토너와 크림 정도로 심플하게 관리하면서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홍조는 겨울보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얼굴에 열이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홍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조 관리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피부 타입별 여름 루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분을 잘 골라도 바르는 순서가 잘못되면 효과를 충분히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분도 알고 피부 타입도 알았는데 바르는 순서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순서만 조금만 바꿔도 흡수감이나 사용감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묽은 제형에서 점점 점도가 있는 제형으로 토너, 수분 세럼, 기능성 세럼, 크림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제품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토너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는 제품마다 제형과 성분,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무거운 크림을 먼저 바르기보다 피부가 정돈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은 저녁 루틴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레티놀과 비타민C를 처음부터 여러 제품과 함께 겹쳐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추가하시는 것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 10년 넘게 현장에서 정말 많은 피부 관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제품 수를 줄여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노화는 자외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에 오래 머무는 열, 냉방으로 인한 속건조와 장벽 손상, 그리고 자외선이 함께 작용하면서 피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피부에 열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충분한 보습과 장벽 관리를 해주고 자외선을 꾸준히 차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바르는 것보다 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딱 한 번만 제대로 적용해 보시면 가을에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분이랑 제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카카오 채널에서 먼저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다 담기 힘든 세부 꿀팁이나 신제품 정보들을 앞으로 거기서 자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미리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놓치지 않고 알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지금 전. 하나, 둘, 셋.